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제가 학생들이랑 책도 많이 읽고 하지만은 입시 상담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학기 초에 요새 질문을 좀 많이 들어요. 선생님, 저 보고서 주제 뭐 해야 돼요? 저 책 읽고 학교에 감상문 내야 되는데 무슨 책 읽어야 돼?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다가 맞다. 이게 참 학생들한테 어려운 지점이지. 도움될 수 있는 책을 소개하고 이왕이면 그 책을 어떻게 읽고 재미있는 주제로 탐구를 하거나 아니면 생기부에 쓸 수 있을지, 이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코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코너 이름은 세특 맛집입니다. 세특이 뭐냐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잘 쓰면 되거든요. 근데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세특을 잘 쓰게 만드는 핵심이 어딨냐? 저는 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좋아해서기도 하지만 책만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고도의 지식들이 없거든요. 이걸 내 것으로 소화하기만 해도 세특이 좋아집니다.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의학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요새 이제 의사, 너무 핫한 주제 아닙니까? 의대 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 너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한 8, 90% 친구들은 다 비슷한 주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의학 분야 관련해서 세특이 쓰기에 참 좋은 책,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의학의 미래. 나온 지는 한 2년 정도 됐지만 굉장히 최신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질병과 노화를 극복하는 첨단 의학의 진화. 그래서 미래의학,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의학 분야 말고 지금 연구 중이고 개발되고 있는 미래의학 분야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다 재밌게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세특마치 코너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독자층은 크게는 둘이에요. 첫 번째는 학생들, 당장 세특이 필요한 고등학생들도 있을 거고, 나중에 의대 가고 싶어하는 중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책 미리 볼 수 있어요. 미리 보고서도 작성해 놓을 수 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써먹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어떤 책을 읽을지, 나중에 진로에도 도움이 되고 학교 생활에도 도움되는 책 읽었으면 좋겠다 싶으시잖아요. 제가 좀 가려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만한 책을 선정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첫 번째 책, 의학의 미래라는 책을 제가 왜 골랐냐? 일단 이 책에 특징이 있어요. 이 책은 기자가 작성했습니다. 일단 글을 재미있게 쓰시는 분이 썼어요. 과학자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이 쓴다면 전문 영역 지식은 훨씬 더 많이 다루시겠지만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거 말고 학생들이 재미있게 듣는 건 뭔가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이야기, 돈 이야기, 또 이게 연구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그걸 취재한 이야기들로 맥락을 함께 소개하기 때문에 단순히 미래의학이라는 주제만 다룰 뿐만 아니라 그걸 누가 연구하고 어디서 어떻게 연구하는지 등을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어서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출신의 기자인 토마스 슐츠가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특파원으로 거기서 이제 편집자로 오랫동안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도 하고 조사한 거예요. 그 내용들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에 일단 재밌게 읽을 수 있다. 전공 지식 없어도 어려운 내용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 책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9장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오늘 1장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세포는 소프트웨어다. 자, 여기에 키워드는 알츠하이머입니다. 자,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 말고도 학생들한테 관심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들이 2장, 기계를 업고 도약하다. 여기서는 의료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컴퓨터 쪽 관심이 있어, 아니면 나는 로봇 쪽 관심이 있어.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꼭 의대가 아니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책의 매력이죠. 또 5장에서는 암이라는 괴물을 잡다. 최신 암 치료법. 우리가 알고 있는 수술이나 항암제 외에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형 맞춤형 암치료제, 면역치료, 우리가 이미 일상화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더 많이 연구되고 있는 최신의 연구 분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 주치 같은 내용들, 이제는 한 명 한 명 나의 상황에 맞게 쇼핑도 하잖아요.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내 의사 선생님이 1대1로 생긴대요.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어서 책 읽을 때 여러분 포인트는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 없어요. 이런 책은 내가 관심 있는 장만 읽어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그 중에서 1장을 탁 뽑아가지고 좀 재미있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이 내용들을 짧게 요약한 뒤에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세특 혹은 학생들의 보고서, 학교 생활에서 탐구 주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포는 소프트웨어다. 세포가 소프트웨어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세포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기도 하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프로세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 알고리즘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세포를 아는 것은 우리 건강을 아는 데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 세포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1장에서 소개하는 질병이 있어요. 바로 알츠하이머입니다. 여러분, 병 이름이 왜 알츠하이머인 줄 아세요? 저도 오늘 이 책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독일 출신의 의사인 알츠하이머 박사가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라는 병은 뇌에 생기는 이상 단백질 때문에 뇌가 급속히 노화되고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언어 장애를 겪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치매라는 질병을 의미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치매로 고통받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치매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약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두통, 심지어 암에 걸려도 약이 있는데 치매는 약이 없대요. 그렇다고 해서 뭐 머리를 열고 수술합니까? 이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 치매에 걸렸다는 건 결국 고칠 수 없다. 얼마나 좌절스러워요. 그래서 많은 의사 혹은 생명과학자들이 이 분야를 우리가 연구해보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1장에서 이 치매 연구 치료 과정을 실리콘밸리에서 수많은 연구진들과 최첨단의 시설을 이용해서 개발해가는 과정을 굉장히 재미있게 소개하는데, 거기서 소개되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디날리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이름이 너무 길어. 줄여서 디날리라고 부를게요. 이 디날리라는 기업이 스타트업인데요. 디날리의 대표분은 알렉산더 슈츠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원래는 의사하셨어요. 근데 의사로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약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제 연구를 하고 의료 기업에 들어가서 연구자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처음에는 암과 관련된 치료제를 열심히 연구를 하시다가 나중에 신경생리학 쪽을 공부하면서 뇌신경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면서 치매에 대한 치료를 함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함께 연구를 했던 리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스탠퍼드 대학 총장님이 되세요. 그래가지고 스탠퍼드 대학 또 근처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첨단 연구진들을 다 모아서, 야, 우리가 치매 치료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기업을 세운 게 디날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가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다 들어본 회사들이에요. 빌 게이츠, 막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얼마큼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건 꼭 의대 가는 친구들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우리 경영학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많죠. 요새 뭐 창업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돈도 많이 벌고 싶어 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 의학 분야는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전까지 치매 치료제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다 실패했었어요. 책에서 소개하는 바에 따르면은 2012년 정도까지는 거의 99%의 실험이 다 실패했대요. 그 이후로도 최근까지도 한 100여 건 임상실험들을 많이 했지만 대부분이 실패했는데, 이처럼 치매 치료제 만들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그게 바로 뇌를 치료해야 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맹장이 터졌다, 그럼 수술하면 되고, 팔이 부러졌다, 깁스를 하면 되는데 뇌에 단백질 이상이 생겼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뚜껑 열 겁니까? 그럴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읽다 보니까 그러게, 치매를 어떻게 치료하지? 뇌를 치료할 수가 없잖아. 그럼 뇌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거지? 이 책에서는 그 핵심에 유전학의 발전이 있었다. 여러분, 유전입니다. 우리 생명과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면서도 제일 싫어하는 바로 그 단어이죠. 유전입니다. 제일 어렵거든요. 유전학의 발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옛날에는 게놈 지도를 분석하는데 시간도 몇 달이 걸리고 비용도 수백만 달러가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지금은 반나절이면 한 사람의 게놈 지도를 다 그릴 수 있고 비용도 수백 달러밖에 들지 않는데요. 100만 원도 채 들지 않는 돈을 가지고서도 내 몸에 있는 유전자의 특성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내 몸의 유전자는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이 디날리라는 기업도 그 유전학의 발전에 힘입어서 유전자들을 분석해내기 시작합니다. 치매와 관련돼 있는 유전자를 찾아내고 파킨슨씨병과 관련돼 있는 유전자들을 찾아내면서 치료법의 실마리를 발견해간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발전해서 이제는 임상 실험을 하고 실제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드는 수준까지 나아갔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이런 발전 과정을 보면 의학 분야는 의학만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과학, 때로는 IT 기술하고의 결합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 책에서는 이 디날리라는 기업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치매 치료를 위해서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도 함께 소개해 주는데요. 예를 들면 나노 입자를 활용해서 나노 입자를 우리 뇌에 침투시키는 방법들, 혹은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우리 흔히 MRI라고 이야기하죠. 이 MRI 기술은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가라기보다는 컴퓨터 과학이나 전기공학,
이것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는 이 미래의학은 이 컨버전스, 융합이라는 이 화두를 항상 가지고 가는데 그런 분야를 쫙 소개합니다. 그냥 뇌구조 매핑, 막 지도를 그린대요. 이런 일들이 이제는 먼 미래 일이 아니라 최근에 벌어진 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게 내용을 읽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이 뇌에 대한 비밀이 좀 풀릴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1장 내용을 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정말 관심 있는 거. 그러면 어떻게 세특을 써야 되냐?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거 그냥 읽었어요. 그럼 이 정보를 쓰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에 제출하는 보고서 혹은 세특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이 정보가 아니라 이 정보를 접한 나의 호기심과 궁금증, 즉 나의 질문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어떻게 던질 수 있는지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1장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미국에는 실리콘밸리가 정말 이런 모든 첨단 기술, 특히 생명공학 기술이나 의학 기술에 있어서도 메카가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어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서울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럼 서울을 좀 더 좁혀보면은 여러 개의 의학 연구소들, 또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들, 여러 가지 기업들, 뭐 의학 제약 회사들 다양할 텐데 어디가 가장 첨단에서 앞서가는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고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치매 연구의 최첨단에는 과연 누가 서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치매 연구를 하고 싶다면 그냥 막연하게 의대를 가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치매 연구와 관련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있는 전문가는 누구이고 그분들은 대체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 궁금함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디날리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과연 치매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을까? 왜냐면 이 책이 나온 게 2020년이거든요. 2020년에 개발된 이 현재 상황을 가지고서 책의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임상시험에 성공해서 치료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검색을 좀 해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디날리가 과연 치매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또 이걸 같이 알아보시다 보면은 이 디날리와 마찬가지로 치매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는 또 다른 기업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방식들로 이 치매 치료제를 찾아가거든요. 이게 바로 탐구 활동이에요. 호기심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이 쓰여진 이후 과정에서 디날리는 과연 어떤 변화를 겪고 성과를 거두었을지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탐구 활동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으로 치매는 왜 생기게 되는 걸까? 이 책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치매의 정확한 원인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몇 가지의 가설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단백질 이상 또 혹은 그 단백질 이상이 어떻게 뇌의 노화와 치매를 가져오게 되는지 그 원리를 공부해 본다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발표할 만한 충분한 주제가 될 수 있겠죠.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뇌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뇌도 그렇고 유전도 그렇고 의학뿐만 아니라 의학과 관련된 이 분야들 중에서 많은 학생이 한 번쯤은 관심을 갖게 되는 주제입니다. 뇌를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은 뇌를 치료하는 일은 왜 어려운 걸까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뇌는 우리가 직접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열어서 외과적인 수술을 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뇌 치료는 훨씬 까다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개념, 용어를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혈액-뇌 장벽입니다. 우리 약어로는 BBB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신체에 있는 모든 혈액의 성분이 다 뇌로 올라간다면 위험한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는 들어와야 될 성분과 그렇지 않은 성분을 구별해내고 어떤 물질들은 일부러 막아내기도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당연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뇌와 우리 신체의 구조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내가 한번 조사해 봐야겠다. 이게 바로 이 책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의학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경영 주제를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